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당령 박연미 기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첫 방송이라 무대 의상으로 한번 한자락 깔고 와 보았어요. 무슨 그 진주예요 그거? 제가 이게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씩 뜯어서 쓰려고 무대 한번 쫙 깔아보았습니다. 네. 진주가 한 1000개 이상은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왕이면 요 정도는 한번 깔아줘야.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집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정인이 사망 사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양아버지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가 됐습니까? 네, 이 양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종교 방송이에요. 그래서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10월에 정인이가 사망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직무에선 배제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뭐 해고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보도 채널에서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재조명이 되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 CBS 징계위원회가 최고 수준의 징계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해고됐습니다. 네. 그 정인이 양아버지는 구속은 안 돼 있는 거죠? 불구속입니다. 학대치사로 구속된 양모와는 달리 학대를 몰랐다 주장한 양부는 유기와 방임 혐의만 적용돼서 불기소 기소가 됐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대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같이 사는 부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이 상처를 입고 거의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당했는데도 양부가 몰랐다. 게다가 몇 차례의 아동 학대 관련 전담관과 함께 병원을 같이 갔을 때도 학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양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만큼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전혀 학대를 말리지가 않았던 양아버지, 양부의 마음은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네. 이른바 거짓 진단서 의혹을 받는 정인이 진료 의사도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게 3차례에 걸쳐서 이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입양이 됐고 10월에 사망을 했으니까 8개월 만에 아이가 숨진 건데 그 사이에 3차례 신고가 있었고 마지막 신고가 9월에 한 소아과 병원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쪽에서 보기에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집에서 얻어맞은 것 같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아마 이 양부가 진료 아동보호사가 입회한 아래에서 가서 진료를 했는데 글쎄 이것만 가지고는 그 아동학대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듣는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입회하에 같이 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 그 병원에서 그 진단을 했던 의사가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네. 하도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니까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 23일에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에 왔는데 당시 입속에 상처, 구내염 그리고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 그 입속에 있는 상처에 대해 치료를 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에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아동보호소 직원이 물어보더라. 이게 그 아동학대 정황이냐. 이에 대해서 만약에 맞아서 생긴 상처면은 주변에 뭐 출혈이나 멍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요것만 봐서 모른다고 했다. 나는 이걸 가짜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은 그거죠. 자기가 그 사회적 비난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건데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의학 지식이 전문적으로 없는 우리가 보기에도 온몸이 멍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입속에 그 구내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입병입니다. 입병 난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차마 이게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전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 신고한 의사의 표현에 따르면 누가 인위적으로 손을 넣어서 입속에 찢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열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온몸이 그리고 애가 눈부터 온몸이 멍투성이인데 그게 몽고반점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토피 자국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분의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은 그런 걸 구별할 정도의 의학 지식이 부족하다라든지 양심에 따라 진료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귀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이 사람 의사 면허 박탈이라 이런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청원이 상황입니다. 지금 또 상당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어린이가 아니고 16개월이면 악입니다. 그렇죠, 악이죠. 악이면은 약간의 상처도 사실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냥 단순한 입병과 상처에 의한 멍, 어혈 이런 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실제로 입양을 할 때도 이 양모의 경우에 정신전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당시 상황만 보면은 워낙 이 입양을 하는 사람 인구가 대한민국의 내국인들은 작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입양과 관련해서 네. 아무리 우리 입양 인구가 적더라도 철저한 건 철저해야 되거든요.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지금 거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낸 이 의사가 근무하는 곳에 양부의 친인척이 근무한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혹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와 관련된 어떤 문제나 혹은 좀 덮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개월이 말이 16개월이지 이제 돌 지나고 몇 달 지난 거예요. 돌 지나고 넉 달 지난 건데 이때 되면은 아이. 아직 말도 제대로 네. 못 하고요. 한참 예쁠 때예요, 정말. 그 TV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해맑았었던 입양 직후의 그 모습과 그 이후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 얼굴 이런데 흉터난 그 얼굴 보면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뭐 정치권에서도 입법 새로 해야 된다 그러고 정세균 총리도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만은 정말 땜질식 처방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됩니다. 네. 그 생각해 보세요. 작년 6월달에 그 천안에 왜 여행 가방 안에 그 9살 어린이 네.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막 떠들썩하다가 언제 또 그런 일 있냐 싶듯이 하다가 또 이번에 또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극소수를 빼고는 다 폐기가 됐고요. 네. 이게 이번에 형량을 높이자 이런 법안들이 막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말고요. 죽지 않게 하는 중간 단계에서 분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야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새싹 문자 처음 문자 보내신 분 같은데 라디오 들으시다가 허리케인 3975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3개월 된 택시 초보 기사인데요. 집사람이 13개월 된 아기 보느라고 지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우성인데 커피 2잔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아 김경래 PD 2잔 드리지 뭘 또 2잔은 안 된다네요. 한 잔만 보냈네. 아내분한테만 드리지. 뭐 원칙이 그렇답니다. 예, 이해 좀 해주십시오. 3975님. 1인당 한 잔이랍니다. 다른 청취자분들도 나눠드려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세다. 네. 근데 또 두 분이 나누어 드시는 게 또 사랑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사탕을 하나 두 분이 한 잔씩은 나누세요. 둥크벨이 또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코스피 지수 주식 네. 시장 지금 뭐 후끈 달아올랐어요. 우리 네. 경제 전문이신데 박은미 기자님. 난리 났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문 열자마자 3,000선을 터치했는데 지금 얼마나 가고 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제보다 2.77포인트 오른 2,993.34에 장을 열었는데 네. 개장 직후인 9시 2분에 3,100 찍었습니다. 이른바 3,000피 시대를 열었는데요. 2007년 7월에 3001 아니에요? 3001? 그렇죠. 3001.29를 찍었는데 이른바 3,000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네. 2007년 7월에 2,000피가 된 이후에 우리가 13년 5개월 만에 새 기록을 쓰게 된 건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라면 증권가에서 보기로는
한 3,200에서 뭐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3,500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사람들이 이제 월요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사고 싶어. 그러니까 주말에 장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그럴 정도로 증시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오히려 월요일을 기대를 한다. 네. 그럼 토요일 날은 저 1,000원의 소소한 행복 로또가 기다리고 있고 네. 월요일은 코스피가 있고. 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내내 허리케인이 있죠. 사탕 하나 더 줘야 돼. 야, 오늘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이 있네. 살이 있네. 살이 있네. 네, 그 사이에 주바라기님이 현재 2,997.13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3,000P를 돌파한 거는 네. 역사상 처음이에요, 오늘.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이죠. 역사상 처음인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유동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물론 당연히 위험도 있고 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이 근데 우세합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분석을 전망을 보면 말이죠. 상투가 아니냐 지금 이 순간 최고점 아니냐 3,200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뭐 아는 분들이 지금 주식에 네. 관심을 갖는 그 순간 요즘 뭐 어린 친구들도 삼성전자 주식 산다. 뭐 대학생도 삼성전자 주식 산다. 근데 이게 뉴 노멀의 시대가 확실한 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사회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뉴 노멀이라는 건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 것이 과거에는 외국인 기관이 팔면 무조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만 피본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제 그제 외국인 기관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도 추가 유입이 더 들어가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개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개미 아니고 슈퍼개미. 동학 슈퍼개미? 네. 아니 박연미 기자. 네. 뚱크벨은 제일 궁금한 게 우리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지금 상승 추세인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난해 보면은요 주의식 국가 중에 상승률 1등이에요. 와. 네, 우리만 오른 건 아니고 다들 좀 올라갔습니다만 새해에 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배종찬 소장이 주식하나 봐. 되게 관심을 되게 갖고 있으시네. 무겁당은 주식이죠. 먹는 거예요. 주식. 무겁다는 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혁명 이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박은미 기자님? 글쎄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 거냐 이건 되게 작두의 영역이거든요. 작두의 영역입니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너무나 이게 올랐으면 좋겠는 사람이 많고 새신자가 많아요. 이 증권이라는 종교에 빠져들게 된 새신자가 뭐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새 신자? 속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어떤 멘트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잠깐 눌림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제 초보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 타이밍에 잠깐 들어가셔서 익절했다가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연미 기자가 경제 전문이시다 네. 보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박연미 기자가 최근에 무슨 종목 익절이라는 게 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나 여기까지만 딱 보고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판다. 네, 익절 손절은 손해를 끊는다. 익절은 이익을 끊는다. 그 절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좀 집중 좀 하시죠. 네. 아니 뭐 제가 주알못이라. 예. 네. 주알못 뭔지 알죠? 주린이 주린이 그냥 주린이보다도 알지 못하는 상태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입문하신 거예요? 아니 아예 주알못이에요. 아, 예. 자 집중하시죠. 주세나는 뭔지 알아요, 배 소장? 주생, 네? 주생아, 모르겠는데요. 주식 신생아. 하여튼 뭐 개미 얘기하니까 저는 그 소설 생각이 나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개미. 예. 네. 오늘 방송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탕 도로 주세요. 싸워라. 자, 코스피가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코스피에 밑줄 몇 개 칠까요? 코스피에 오늘 3,000P 갔으니까 3,000개 치시죠. 지금부터 3,000개 쳐요? 네,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열심히 와우. 치시면 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에 우리 유조선이 지금 납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면서요?
네, 오늘 고경석 아시아 중동극장이 이제 이란으로 가고요. 또 10일 날 이제 최종권 1차관이 가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란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란에서는 오지 마라. 아니 가겠다는데 왜 또 막어? 돈 문제 해결할 거 아니면 오지 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참 무겁당 대표인 저도 이란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 이란 말을 못해서. 잉글리시 되시잖아요. 잉글리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계속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배 수장이 얘기한 것만. 어제 대변인 온라인 브리핑 통해서 인질범은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한국 코리아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사람 아니고요. 이란 돈을 한국 정부가 붙들고 안 주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좀 사연이 길어요. 그게 얼마라고 하는 거죠? 대략 7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행하고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우리가 이란에서 원유 수입하고 줘야 되는 돈이 달러로 줘야 되는데 네,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일단 이게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이란에 돈 주지 말아라. 이란하고 무역하지 말아라. 이란산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를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유 수입 비중이 되게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외를 좀 허용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 허용을 받고 원유 대금을 줘야 되는데 직접 못 주니까 일단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 맡겨놓을게. 나중에 이거 관계 정상화되면 네, 찾아가라.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루트를 우리가 찾아보자. 아니면 한국은행이 한국에 이렇게 놓고 이란은행이 이란 측 은행에 넣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무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사실상 이란에 직접 현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돈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요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해서 M1 우리 상선이 납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제 계속되니까 우리가 직접 현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이 아닌 이란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으로 바꿔서 우리가 현금 대신 또 달러 대신 인도주의 지원 방식을 취해서 이란에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예, 참 1월 20일 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하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우리나라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필요하다면 같아요. 뭐 차관이 갈 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도 가서 지금까지 한이란 관계가 좀 경색이 돼 있었는데 좀 외교적으로 전화 위복의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북한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 그 8차 당대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눈여겨볼 게 이거야.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는 거,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 인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였죠. 최악 중에 최악의 난국이다. 이런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7차 당대회 때 세운 계획이 거의 다 미달됐다. 내부를 향해서 인민들에게 그래서 면목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세과실을 위해서 미리미리 굉장히 널리 알리고 외신 기자 다 부르고 떠들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같은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그거는 하지 않았는데 그 당대회 현장에 모이는 사람 수를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또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종전보다 그 규모를 더 늘려서요. 방청객 포함 7,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내부 불만을 다독이려는. 마스크들은 썼습니까? 제가 그 화면을 못 봤는데. 아, 마스크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네요. 네. 그 북한 이 당대회라는 게 북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노동당대회인데 이게 할아버지 김일성 때 46년부터 90년까지 6차까지 열렸다가 네. 아버지 누구예요? 누구죠? 김정일 때는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 네. 그랬다가 김정은이 취임하면서 2016년에 7차, 네. 요번이 8차더라고요. 역사가. 8차. 네. 그 당대 개막 사실을 예고한 전력의 비점은 사후 보도로 알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죠. 이전에는 이제 언제 된다 좀 대대적으로 선동을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짜자잔 봐라 이러면서 이 사후 보도를 했습니다.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도 참 많았거든요.
건재하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사후적인 효과를 누린 것인데 이제 규모도 상당히 적을 거라고 봤는데 관중까지 7천여 명 정도 네.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권 10년차 국정 구상에 역시 이 대회가 당 대회가 참 중요하다라고나 하는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북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니까.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멘트가 있어요.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 배 소장이 김정은 위원장 성대모사가 좀 될 것 같은데 예? 등치도 좀 있고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미달됐구나. 하지만 자, 냉면 됐어요. 먹고 싶구나.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것이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한국의 종합 주가 지수를 가리키는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명랑시사 박연미 앵커 진행자. 이게 오늘까지만요. 피는 피인데 네. 기분 좋은 피죠 지금. 그렇죠. 코피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코스? 그렇죠. 이 코스로 가면은 네. 진짜 기분이 확 좋아질 오늘 수도 있고. 배 네. 소장은 사탕 도로 하나 주셔야 돼. 힌트가 영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15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